500% 급등주는 여기 없습니다. 수익을 리딩해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물고기를 잡아주면 좋을 텐데 자꾸 물고기 잡는 방법을 배우라고 합니다. 여기는 그런 곳입니다. 전쟁터 같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려는 사람들, 계좌에서 실시간으로 변하는 수익률보다 장기간 꾸준히 성장하는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는 사람들, 현명한 투자자들이 모인 공간, 와이즈 클럽. 지금 함께하시죠.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세요. 오늘날 저희가 학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을 이분이 다 만들어내요. 워낙 권위자세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는 거고, 뉴턴, 갈릴레오, 이분들이 하나하나씩 아리스토텔레스 이론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사실 근대 과학이 형성이 되죠. 결정론적인 세계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상의 일들이 모두 결정이 돼 있다. 결정론 관점이 현대 과학의 사실 바탕이 됐는데, 그러니까 예지자들이 미래를 아는 거죠. 최근에 우리가 AI들을 등장하잖아요. AI들이 사실 여기에 좀 근접해 가고 있는 거죠. 저는 진짜 옛날에 마이너리티 리포트 그 영화가 몇 년도 영화죠? 그렇죠.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2002년입니다. 2002년이요? 예, 월드컵 할 때 영화니까. 예. 근데 거기 장면들이 보면 사실은 지금도 기억이 나는 장면이 계시죠? 그럼요. 이거 이렇게 하는 손에 그 디스플레이 그거. 지금 나와도 아마 촌스럽지 않을 정도로 맞아요. 어느 정도 높은. 근데 거기서 핵심이 그거잖아요. 예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지자가 세 분이 나오죠. 목욕탕에 누워 있는 사람들 맨날. 목욕탕이었나요? 물 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항상 누워 계시죠. 나오면 큰일 나죠, 사실은. 예전에 그 무한도전에서도 따라했었던. 근데 그분들이 미래를 내다보고 경찰들이 가서 범죄가 일어나기 한 1분 전, 5분 전 딱 도착해갖고 잡잖아요. 미리 그렇죠. 거기가 이제 범죄국의 프리크라임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미리 우리 따지면 범죄 예방 시스템일 거예요. 범죄 예방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그 예지자분들이 범죄가 일어날 때 특이하게 발생된 에너지를 예지를 한 다음에 경찰한테 가서 체포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범죄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는데 일어날 가능성이 예지자들이 100%라고 확신하게 되면 체포를 해오는 과정이에요. 막 살인하려고 하는 딱 그 직전에 그 경찰들이 딱 사실 칼도 안 든 사람을 잡아오기도 하죠. 더 앞서가서. 근데 이거 보면서 물론 이제 영화니까 그렇겠지만 이 책에도 좀 그 내용을 쓰셨어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사전에 예측해서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렇죠. 제가 사실은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쓴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안에 사실 결정론이거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세계관이 있잖아요. 뭐 마블의 세계관, 뭐 여러 가지 세계관들이 있는데 결정론적인 세계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상의 일들이 모두 결정이 돼 있다. 근데 이 결정론을 이해하게 되면은 사실은 과학이 시작된 지가 꽤 오래됐어요. 기원전 6세기경에 시작됐으니까 2000년이 넘었죠. 처음 과학이 시작할 때부터 몇 가지 관점들이 변해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결정론 관점이 현대 과학의 사실 바탕이 됐는데 그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영화를 뽑았던 거고요. 이 영화를 자세히 이해하게 되면 과학의 흐름을 한눈에 사실 볼 수가 있습니다. 결정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결정돼 있다. 그러니까 예지자들이 미래를 아는 거죠. 결정이 돼 있으니까 예지자들이 본 것들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100%인 거고 체포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혹시 박사님 그 전보로 다니는 거 좋아하세요? 전보로 좀 다녔습니다. 과학자긴 한데. 과학자인데? 그러니까 심리적인 거죠. 그렇죠. 그거는 심리적인 거고. 근데 이거를 과학적으로 이런 결정론을 주장한 사람들도 꽤 있는 거예요. 현대 과학이 사실 결정론에 바탕을 뒀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현대 과학에서 결정론을 좀 들고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저나 모든 물질들 우리 편집론도 그렇지만은 다 입자들로 구성돼 있죠. 뭐 원자, 더 작게는 뭐 전자, 쿼크까지 들어가는데 이 입자들로 구성돼 있다 보니까 입자들을 우리 당구공을 보게 되면은 당구공이 일정한 법칙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당구를 치게 되면은 그 안에 몇 가지 물리 법칙이 있는데 초기 조건만 주어지면 사실 결과가 결정이 되죠. 그러니까 몇 가지 입자들이 초기 조건에 따라서 최종적인 결론은 법칙에 따라 명확하게 등장을 합니다. 우리 같은 사실은 이런 저희도 물질로 이루어졌고 입자들로 이루어졌는데 좀 복잡하긴 하지만은 이 입자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일어나는 작용들도 초기 조건만 안다고 하면은 미래에 어떻게 될지를 결과가 뻔하게 나오는 거죠. 당구공을 조금 더 복잡한 형태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초기 조건만 안다면 어떻게 작용을 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근데 사실 그거는 그냥 물리학의 영역 아닙니까? 물리학의 영역이죠. 다만 입자 물리학의 영역인데 그거를 확대해서 어차피 저희 같은 저 같은 생물도 그렇고 무생물도 그렇고 다들 입자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입자들의 어떤 그 작용으로 본다고 하면은 물리학의 법칙들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봐야죠. 그러면 결정론이
그래서 상이 등장하게 됐는데 예. 이 결정론이 등장한 게 사실은 17세기 우리 근대과학 혁명이라고 하죠. 뉴턴이 등장하고 예. 뉴턴 조금 이전에 이제 갈릴레오. 예. 그 저 이전에는 우리 코페르니쿠스.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저 케플러도 등장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우주를 관장하는 어떤 법칙들을 발견하게 되죠.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봤을 때는 우주가 굉장히 뭐 신의 어떤 작용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명확한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게다가 이제 우리 같은 유형의 물질들이 대부분 다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면 네. 거기도 똑같이 물리 법칙이 적용될 거고 그렇다면 저희가 당구공 우리가 쳐서 결과를 알듯이 예. 물리 법칙을 알고 초기 조건만 알면은 미래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만 여기는 하나 조건이 있죠. 예. 당구공은 되게 단순하죠. 예. 뭐 3개 아니면 뭐 많아봤자 몇 개 정도 네. 구성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예측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저만 해도 입자가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거고 이걸 우주로 확장하게 되면은 엄청나죠. 거의 무한한 수로 많죠. 문제는 이 입자들을 다 알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하느냐라는 게 문제인데 그걸 가능한 존재가 사실 예지자들이죠. 그 영화에서는 사실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그거를 아는지는 잘 안 나옵니다. 감독마음이죠. 예지자들이 그걸 안다고 보는 거고 네. 최근에 우리가 AI들을 등장하잖아요. 네. AI들이 사실 여기에 좀 근접해 가고 있는 거죠. 많은 정보들을 인간보다는 좀 더 많이 알게 되는 것들이죠. 많은 변수들을 알게 되고 완벽하진 않지만은 인간이 사실 AI를 개발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의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AI도 어떻게 보면 물리 법칙, 결정론에 입각해서 그렇죠. 작동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보들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물론 지금 수준은 거기 한참 못 미치지만은 그게 가능하다 보는 게 사실 결정론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결정론에 반대 나온 게 사실은 지금 뭐 제가 이름 붙이긴 했지만은 양자역학에서는 양자론적 또 세계관이 있죠. 양자론적 세계관에서는 이제 결정론이 안 맞다라고 또 현대과학에서는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뉴턴까지 그러니까 네, 우리 네, 지금 네. 양자역학 나오기 이전에 근대과학이라 부르는 예. 뉴턴이 정립한 그 세계관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예측이 가능한 거죠. 그 AI마저도 사실은 그 인풋 넣어주는 어떤 빅데이터를 재조합을 해서 뭐 그렇죠. 최근에 나온 GPT도 그렇고 뭔가 예. 말을 생성해내고 하는 거니까 법칙을 알고 그 있고 법칙을 조건을 알고 있고 사실 이 개념이 라플라스 악마라는 얘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라플라스의 악마. 라플라스의 악마 뭐 예전에 일본 드라마도 하나 있긴 있었는데 네. 라플라스가 이 결정론을 사실은 거의 완성하신 분이죠. 뉴턴이 이제 그 결정론적 세계관의 어떤 바탕을 깔았다고 한다면은 예. 사실 뉴턴까지는 결정론이 아니고 기계론이었어요. 네. 기계론적 세계관. 네. 마치 이 우주가 기계처럼 아까 초기 조건 주어지면 기계가 이렇게 모터나 아니면은 톱니바퀴처럼. 예. 그래서 명확한 법칙에 따라 움직이면서 결과가 탁 나오잖아요. 네. 네. 이게 기계론적 세계관인데 뉴턴의 시대만 하더라도 이 우주는 기계론적으로 움직이지만 그래도 신이 관장한다. 예. 신이 개입을 하면 결과를 조금씩 바꿀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면 예. 결정론이 약간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의지로 결과도 좀 바꿀 수가 있는 거고. 네네. 근데 이 라플라스 시대에 들어오게 되면은 신의 존재를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신이란 가설을 없애버리고 결정론, 그야말로 법칙만 지배하는 세계관이 되니까 결과를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신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게 이제 라플라스인데 이 라플라스가 어떤 얘기를 한다면은 한 에세이에 이런 말을 좀 남깁니다. 그러니까 어떤 입자의 위치랑 운동량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정확히 알면은 네. 그 존재는 이 입자의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미래까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운동 법칙을 알면 과거, 현재, 미래를 안다고요? 그렇죠. 그 입자에 예. 얘가 지금 어디 있고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면 당구공이잖아요. 당구공이 여기 있고 얘가 어디로 가는지 알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뻔히 보이는 거죠. 그리고 어디에서 왔었는지도 이 방향하고 회전을 그렇죠. 속도로 계산을 하면은 알 수가 있다. 알 수 있고.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다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예. 이 가상의 존재죠. 이 가상의 존재를 그 후대 사람들이 라플라스의 악마, 부정적이긴 하지만 왜 악마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무섭잖아요. 인간이 가지지 못한 능력. 어떻게 보면 신도 그런 능력이 있을까? 신의 버금가는 능력을 갖는 존재잖아요. 전지전능하죠. 모든 것들 다 알고 있는. 네네. 그래서 라플라스의 악마라는 이름을 붙였고 이 라플라스의 악마가 사실은 이 마이너티 리포트에 보면은 예지자들의 모티브가 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또 AI로 또 넘어오기도 하고 사람의 모습일 때는 예지자 세 분 아마 전지전능한 AI가 등장한다고 하면은 이거를 모델로 하지 않을까 좀 싶긴 하고요. 그래서 결정론을 다루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마이너티 리포트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은 이 결정론, 기계론 제가 뭐 17세기, 16세기 있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전에는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야말로 어떤 법칙보다는 신적인 어떤 것들이 관장한다고 생각을 했죠. 그 당시는. 예. 저는 지금 머릿속에 불현듯 떠오르는 게 그 자동차 사고 났을 때 예. 스키드 마크라고 해서 예. 타이어 어디서부터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끽 하고 이제 까만 자국이 쭉 남잖아요. 맞습니다. 그거 계산하면 경찰이나 보험사에서도 속도랑 뭐 과속 여부,
어디에서 껴들은 또 계산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계산할 수 있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결정론일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사실 과거 사건을 보는 거고 예. 만약에 중간 어디 지점에 스키드 마크랑 차의 속도나 위치를 알았다고 하면은 그 정보만 가지고 그로부터 몇 분 내에 일어난 사고의 양상까지도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현대과학의 사실 결정론들이 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예전에 예. 앞에서 뭐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도 예.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감명 깊게 본 것 중에 제5원소라는 영화. 제5원소 릭백송 감독이죠. 와. 릭백송 감독. 예. 명작이죠. 예. 이것도 벌써 20년 넘었을 거예요. 그렇죠. 1997년 제가 기억하는데 97년이에요? 97년 저기 90년도 말일 거로. 와, 거의 25년 된 거. 예. 릭백송 감독이고 우리 브루스 윌리스 형님 브루스 윌리스 형님. 밀라 요요비치. 밀라 요요비치. 그때 그냥 지구말 하나도 할 줄 모르는. 예. 그래서 다들 이제 남자들이 내가 밀라 요요비치한테 이제 우리말을 가르쳐 주고 싶다 막 이런. 예. 근데 여기 보면 제5원소가 흙, 물, 불, 공기. 예. 근데 5번째 원소가 영화상으로는 사랑이었더라고요. 사랑이죠. 예. 예. 사실 이 5원소 얘기를 하면은 예. 이게 사실 과학 영화라고 얘기하면 SF 그 장면만 많이 보세요. 뭐 하늘을 날아다니는 자동차, 네. 우주선 나오고 그다음에 복제 기술 나오죠. 예. 그 외계인이 사실 죽은 그 DNA 가지고 밀라 요요비치 그 복제. 루루 그 여전사가 그 외계인의 그 DNA를 가지고 인간의 모습으로 복제를 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SF 콘텐츠를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이 원소 5원소 얘기가 좀 중요한 이유가 사실 과학이 처음 출발한 게 제가 2000년 전 정도 전에 기원전 6세기경에 그 고대 그리스에서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과학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과학이 처음 탄생을 하는데 그때 첫 번째 질문이 세상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근본 물질에 관한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아시는 탈레스란 그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탈레스 과학자이기도 하고 철학자이기도 하신 최초의 철학자이면서 최초의 과학자예요. 네. 이분이 이제 만물은 물로 구성되어 있다. 물로 다 구성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그 말도 맞죠. 뭐 불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오는데 그런 이론들이 경합을 하다가 주류로 잡은 게 아까 말씀하신 4가지 원소예요. 흙, 물, 불, 공기. 우리 동양에서 뭐 지수화풍이라고 하는데 예. 이 4가지 원소를 가지고 세상의 만물이 구성됐다라고 엠페도클레스라는 분이 기원전 6세기경에 얘기를 하십니다. 그때부터 이게 이제 주류 학설이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하나씩 더 첨가를 누가 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등장하게 제5원소예요. 그래서 숟가락 얹으려는 숟가락 얹는 것도 있고 뭔가 4개가만 좀 부족하다고 느꼈던 거예요. 네네네. 그 중에 한 분이 대표적인 분이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가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또 철학자로 알고 계시지만은 또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이기도 하시고. 뭐 옛날엔 과학, 철학, 뭐 미술 다 하셨더만요. 그러니까 신화, 뭐 과학, 예술, 문학, 뭐 다 사실은 뿌리가 같죠. 같은 뿌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뭐 책을 쓰지만은 영화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책 얘기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과학을 이해하려면 사실 다방면에 대해서 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4원소도 사실은 그러한 바탕이 돼 있는 건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4가지 원소만 가지고 세상을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우주가 완벽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미 완벽하다? 완벽하다. 근데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는 좀 불완전해요. 근데 저 위로 갈수록 완벽에 가까워요. 그리고 저 우주 밖에는 신적인 존재가 있어요. 그 신적인 존재가 이 우주를 관장하면서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 저 신적인 존재를 목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 존재를 닮고 싶어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난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저 위로 갈수록 완벽해야 되죠. 그런데 지수화풍은 이 지구상에 있는 물질이잖아요. 근데 저 우주에도 이게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을 보면은 지구에는 뭐 돌멩이 같은 거 던지면 직선으로 날아가잖아요. 시작과 끝이 있는 운동이죠. 근데 하늘에 보면은 천체들이 운동이 어떻습니까? 원운동이죠. 사실은 원은 아닌데 옛날 저 시각 우리 맨눈으로는 완벽한 원처럼 보였을 거예요. 뭐 달이든 별이든 태양이든 그러니까 완벽한 원운동을 하는 저 위쪽의 완벽한 세상은 이 물, 불, 공기, 흙이라는 이 어떻게 보면은 지구상에 있는 약간 열등한 소재가 아니고 좀 다른 원소로 구성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 우주 너머는 그때 등장한 에테르입니다. 에테르라는 것 용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테르. 이 에테르라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이 무려 2000년 동안 이어져 가지고 19세기 말까지 에테르가 존재한다고 믿었죠. 지금 에테르 없죠. 근데 그 에테르가 뭘 딱 지칭해서 가상의 물질입니다. 그냥 가상의 물질. 그러니까 불변하는 물질. 아까 물, 불, 공기, 흙은 조건에 따라 서로 상호간에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래서 설명해요. 뭐 물 가열하면 뭐 수증기가 날아가는 것처럼 이 원소들이 변화를 하죠. 근데 이 에테르는 절대 변하지 않는 어떤 가상의 물질이 우주 공간을 꽉 채우고 있다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설명을 했던 거고요. 근데 지금은 사실 없죠. 근데 여기서 약간 제가 좀 딴지를 걸자면
그냥 알 수 없는 가상의 물질 뭔가로 가득 차여 있을 것이다. 그게 제5원소다. 예. 솔직히 그런 얘기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할 수 있죠. 근데 워낙 예. 아리스토텔레스가 했으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제가 아까 뭐 간단히 말씀드린 사실은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저작들이 워낙 많고 다방면에 사실은 저작들을 남기면서 오늘날 저희가 학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을 이분이 다 만들어내요. 논리학도 그렇고 우리 받는 과학, 뭐 생물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 저술을 많이 하시거든요. 워낙 권위자세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는 거고 그렇죠. 이분의 이론에 대해서 감히 토론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만큼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의 이론을 깨는 과정에서 사실은 근대과학이 시작된 거예요. 아까 뉴턴, 우리 갈릴레오, 우리 코페르니쿠스, 케플러 말씀드렸는데 이분들이 하나하나씩 이분들이 아리스토텔레스 이론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사실 근대과학이 형성이 되죠. 감히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맞서면서 근대 과학이 완성되기 시작을 한. 어쨌든 이분 영향이 굉장히 컸던 거고. 근데 에테르라는 것들이 등장을 하는데 근데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보다 사실은 5원소를 먼저 얘기한 게 이 엠페도클레스입니다. 4원 소설의 원래 주창자 하신 분이 이분이 생각해 보니까 약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물, 불, 공기, 흙이잖아요. 이 네 가지 원소로 저도 형성이 되고 우리 편집자님도 형성이 되고 뭐 이런 책들도 형성이 되는데 어떻게 얘네들이 형성이 되니까 사실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 네 가지 원소가 적정한 비율로 섞이면은 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를 구성하고 있는 흙, 물, 불, 공기의 비율이죠. 뭐 흙이 몇 프로, 물이 몇 프로 이거랑 이 종이컵을 구성하고 있는 그 네 가지 원소의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물질이 된다라고 엠페도클레스가 설명을 하는데 그럼 이 네 원소들은 어떻게 결합을 했다 흩어질까? 저도 만약에 나중에 나이가 들어 죽으면은 몸이 분해가 되잖아요. 흙으로 돌아간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 원소들의 분해는 어떻게 일어나는 건지 라고 했을 때 엠페도클레스가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사랑하고 증오입니다. 사랑, 증오. 사랑과 증오로 분해가 된다. 그러니까 힘이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원소를 묶는 사랑이라는 힘이 원소를 묶으면서 만물을 형성을 시키고요. 이 원소에 증오라는 힘이 가해지면 분해가 되면서 다시 그 원소 상태로 돌아가는 것들이죠. 네 가지 원소에 더해서 이 두 가지 힘을 일종의 원소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은 우리 아까 저 릭베송 감독의 제5원소 영화를 보면 사랑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랑이 여기서 등장을 하거든요. 엠페도클레스가 이 네 가지 원소 외에 부가적인 요소 설명한 거를 릭베송 감독은 제5원소로 해석한 거고 과학자들은 사실 이 개념이 아니고 아까 에테르를 5원소로 했던 거고요. 저도 사실 처음에 이 영화 나왔을 때 5원소가 에테르 얘기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마지막 보니까 사랑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감동을 좀 했던 적이 있는데 이 엠페도클레스의 사랑 개념이 등장한 거고 영화에 보면 악의 세력 있잖아요. 악의 세력이 사실 증오를 상징하는 거죠. 그 증오에 가득 찬 악의 세력은 세상 만물을 다 파괴하려고 했던 거고 밀라 요예비치가 상징했던 사랑은 모든 것들을 화합시키면서 다시 생성을 시키는 과정이었죠. 그러니까 릭베송 감독의 제5원소는 아리스토텔레스를 따른 게 아니라 엠페도클레스의 4원소서 무려 2000년 훨씬 더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영화의 모티브가 되고 그래서 과학을 많이 아시면은 영화에 그 숨어 있는 약간 이야기들 많이 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SF 영화가 아니고 철학적인 영화이기도 하고 사실 역사 이야기도 하죠. 예전에 어떤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은 2023년 현대 과학에서는 제5원소는 일단 4원소 개념 자체가 없죠. 물질의 근본 물질을 현대 물리학에서 물불 흙이 아니고 더 밑으로 내려갔죠. 물불 흙도 더 해서는 우리 식구성이 나오던 원자가 됐고 원자를 쪼개보면은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구성되어 있고 심지어는 중성자나 양성자 안에는 쿼크라는 기본 입자들이 발견됐죠. 지금까지 17가지 정도 발견이 됐는데 힉스 입자. 힉스 입자도 마찬가지고 힉스 입자랑 쿼크를 포함해서 17가지 정도의 기본 입자가 현재 입자 가속기 실험을 통해서 발견이 됐죠. 그러니까 17가지 입자로 만물이 다 구성된다고 설명을 하는 게 현대 물리학 이론이고 끈이론 혹시 또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거기까지는 제가 이 17가지 입자가 또 어떤 작은 끈이 진동을 하면서 입자가 된다는 끈이론은 아마 청취자분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끈이론에서는 작은 끈으로 이 17가지 입자를 설명합니다. 근데 끈이론은 아직 증명된 입자는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17가지 기본 입자는 우리 입자가속기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입자가속기 실험을 통해서 증명이 된 사안이고요. 4원소설은 더 이상 의미가 없죠. 이 입자들로 원자가 구성되고 원자들로 분자가 구성되고 이 분자들로 고분자가 구성되고 그 고분자들로 저희 같은 생명이나 무생물들이 만들어지는 것들이죠. 그러면 이제 제5원소 영화 그 다음은 17입자.
끈이론 이렇게 나와야겠네. 예. 야, 영화 하나에서 이렇게 그 뭐라 해야 되나? 그 배경이 되는 숨겨진 이야기들이 이렇게 많았네요. 아실란가 모르겠는데 저 어릴 적에 그런 만화도 있었어요. 그 캡틴 플래닛이라는 영화. 거기도 제 5원소예요. 예. 땅불 바람 물마음 5가지 힘을 하나로 모으면서 반지를 팔았어요. 학교 앞에 문방구에서. 예. 그 하나씩 뽑기. 예,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캡틴 플래닛.